안녕하세요 디테일러 여러분, 블랙디테일의 DK입니다. 오늘은 조금 평소와는 다른 컨텐츠를 좀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컨텐츠냐면 제가 메일을 한 통 받았어요. 제 채널을 이제 구독해 주시는 구독자라고 얘기하시는 분께서 저한테 이제 간곡한 메일을 하나 보내오셨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번에 자기가 신차를 하나 뽑게 됐는데 세차하는 방법을 좀 자세히 좀 알고 싶다, 이렇게 도움을 요청하셨어요. 마침 또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차장 근처에 거주하고 계신 차주분이셔서 제가 흔쾌히 수락을 했고요. 오늘 그 차주님과 같이 세차를 하는 방법을 제가 접해서 직접 둘이서 같이 해보는 그런 컨텐츠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차주분을 모셔서 간단하게 인사를 하고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주분 잠깐 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일산에 사는 까망이라고 합니다. 네, 제 채널을 보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최근 한 달 정도 된 거예요. 한 달 정도요? 예. 그러니까 차 이제 뽑으실 때 돼가지고 예, 차량 선택이 끝나고 예. 일단 차량이 나온다고 예정일을 받아놓은 상태에서 네. 그 이후에는 차량 관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찾아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멋있는 지금 신형 K5인데 검정색이에요. 네. 원래 검정색 차를 원래 관리를 하셨었나요? 아니면? 원래 검정색 차를 관리를 했는데 제가 네. 지금은 폐차 그 단계에 있는 차량인데 네. 저랑 30만 킬로를 같이 운행을 하고 다녔던 차예요. 그러면 기간으로는 한 몇 년 정도 될까요? 15년 정도 돼요. 15년 동안 검정색 차를 네. 타시다가 이번에 새로운 차로 이게 출고를 하신 거군요.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제대로 관리를 해보고 싶으셔서 네. 유튜브를 찾다가 이제 저희 채널을 보게 되신 거군요. 네. 그래서 오늘 뭐 세차를 하는 방법에는 정답이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잖아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옳다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오늘 같이 한번 해보면서 배워보면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이제 새로 세차를 뽑으시거나 이제 새로 이제 배우려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뭐 아는 건 많이 없지만 제가 있는 거 없는 거 다 꺼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차주님께서 세차용품을 사 오셨어요. 네, 직접 고르신 건가요? 예, 직접 골랐습니다. 네, 지금 사신 거를 좀 보면 세차 미트가 하나 보이고요. 워시보드도 있고, 보면 카샴푸를 사셨고요. 보면 이거는 극세사 타올 같은데 이건 아마 차 샀을 때 받으신 것 같아요. 따로 이거 구매하신 건가요? 구매를 하긴 했습니다. 아, 그래요? 요새는 세무 잘 안 쓰는데. 네. 제가 뭐가 필요한지 정확히 모르니까 네. 나름대로 사봤는데 오케이. 다른 분도 거의 쓸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미트가 하나 더 있으시고, 네네. 그리고 여기 이제 또 다른 극세사 타올들이 보이네요. 그래서 드라잉 타올, 막 타올 또 보이고요. 버킷은 큰 용량으로 잘 사신 것 같아요. 얘는 20리터짜리인가요? 예, 20리터짜리. 네, 그리고 그립가드와 워시보드. 그래서 뭐 아주 기본적으로 필요한 물품들은 잘 갖추신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아마 휠을 청소하는 버킷이라든가 도구는 아마 아직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그 휠 전용 그 브러쉬들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드릴 테니까 그걸로 일단은 세차를 먼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을 먼저 세차를 해줄 거고요. 휠 세차를 위해서 휠 버킷에 물을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휠 버킷에다가 물을 먼저 받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킷은 휠 버킷을 따로 쓰나요? 네, 휠 버킷은 완전히 별도로 쓰시는 게 좋고요. 왜냐면 휠에 썼던 모든 용품은 도장면에다가 쓰시면 안 돼요. 저는 분리해서 네, 휠 버킷하고 다른 버킷하고 몇 가지가 있어야겠네요. 저는 이제 버킷을 2개 쓰는 거죠. 휠 버킷 하나랑 이제 도장면 닦는 버킷 하나를 쓰는데,
사실 처음 하시는 분한테 휠 벗기까지 제가 권해드리진 않아요. 왜냐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휠을 닦아주는 데만 해도 한 20분씩 걸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되게 지쳐하세요. 그래서 힘들어 하시는데, 근데 만족감은 되게 좋으니까 또 휠이 또 깨끗해야 또 이제 깨끗한 신발 신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세차하기 전에 우리 장갑부터 먼저 낄까요? 제가 장갑을 준비를 해왔는데. 자극적인 약품이 있어도 장갑을 항상 쓰시나 봐요. 그렇죠. 아무래도 물론 자극적인 약품이 없을 수도 있는데요. 이제 휠을 닦다 보면 이 스포크 안에 내가 손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이때 긁히면서도 상처가 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미로 손을 좀 보호하려고 장갑을 끼는 거를 저는 추천을 드려요. 그래서 휠 벗기 전에 물을 지금 넣었잖아요. 이 안에도 사실은 샴푸를 좀 풀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구매하신 거는 아담스 카 샴푸 사셨어요. 아마 제 영상 보시고 사신 것 같아요. 잘 고르신 것 같고, 희석비에 맞춰서 주는 것도 중요한데 휠 버킷은 그렇게 희석비가 중요하진 않아요. 내가 휠 브러쉬질을 할 때 윤활 작용을 좀 도와준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저어주면 거품이 생기는 거고요. 자, 그러면 휠을 한번 청소를 해주러 한번 가 보겠습니다. 다른 이렇게. 약품은 전혀 없나요? 아, 제가 가지고 있어요. 휠 클리너랑 그리고 이제 타이어를 세정하는 이제 타이어 세정제, 이렇게 한 2가지 정도가 대표적인 케미컬이거든요. 제가 준비를 해온 게 있으니까. 자, 먼저 휠부터 먼저 세차를 해줄 텐데요. 지금 휠이나 지금 휠 하우스 쪽 오염도가 꽤 있어요. 아마 비포장도로를 이렇게 달려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 오염도면 휠 클리너를 써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용한 휠 클리너는 케미컬가의 디아블로 젤이라는 휠 클리너고요. 굉장히 안전한 휠 클리너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국산차에는 분진이 별로 없기 때문에 강한 휠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순한 휠 클리너를 사용하시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휠 클리너를 사용하실 때는, 휠 클리너는 휠을 클리닝 해주는 거니까 휠에다가 뿌리시는 거고요. 타이어를 닦는 거는 저는 별도로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휠 클리너를 언제 뿌리는지 그 시기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분은 고압수로 한번 린스를 해준 다음에 휠 클리너를 뿌리시는 분도 있고,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휠 클리너를 뿌린다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휠 클리너를 뿌리고 그 다음에 고압수로 한번 뿌려준 다음에 그 다음에 브러쉬질을 하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휠 클리너를 뿌려서 고압수를 뿌리면 1차적으로 분진들이 어느 정도 날아가겠죠. 어느 정도 깨끗해진 상태에서 브러쉬질을 해야 기스가 덜 나요. 제가 생각했을 때 도장면도 저희가 미트질 하기 전에 먼저 뭐 스노우폼이 됐든 뭐 APC가 됐든 프리워시라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내가 물리적인 물리력을 가하기 전에 화학적으로 먼저 오염물들을 제거하는 거를 먼저 하고, 그 이후에 미트질을 하는 것처럼 똑같은 이치로 휠에도 저는 휠 클리너로 먼저 애벌 빨래처럼 프리워시를 하고 그 다음에 브러쉬질을 하는 거를 저는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휠에다가 휠 클리너를 다 뿌려줄 거고요. 한 30초에서 한 1분 정도 뒀다가 고압수로 한번 다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뭐 휠 클리너를 뿌릴 때는 뭐 특별한 방법은 없습니다. 그냥 휠 전체에 뿌리시는 건데, 주의하실 건 뭐냐면 휠 이 겉면에만 뿌리시는 게 아니라 이 안쪽에 있는 이걸 림이라고 하거든요. 이 림 안쪽까지도 뿌려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안쪽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휠 4개를 다 뿌려줄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가지시고 이제 저쪽 뒷바퀴부터 한번 뿌려보세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휠로 가셔가지고 네, 아주 잘 하셨고요. 자, 이제 휠 클리너를 뿌려줬기 때문에 이제 휠 클리너가 분진을 조금 녹일 수 있도록 한 30초에서 1분. 더운 여름철에는 빨리 증발하기 때문에 바로 고압수를 쏘셔도 돼요. 그러니까 날씨에 따라서 조금 이제 마르는 속도가 다르니까 조금 달리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너무 오래 두면 녹아서 흐르던 분진이 말라버리면서 다시 고착이 되거든요. 그 전에 고압수로 헹궈내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 바퀴를 돌았고 한 30초 정도만 더 대기를 하고 고압수를 뿌려줄게요. 자, 휠 클리너를 뿌려준 지 이제 한 1분 정도 경과를 했고요. 이제는 고압수로 쭉 헹궈 주실 텐데, 뭐 고압수 쏘는 방법은 사실은 뭐 대단한 건 없습니다. 그냥 이 호스가 차체에 닿지 않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이제 처음 고압수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이제 제일 많이 실수하는 것 두 가지 중에 하나가 이것만 자꾸 돌아다니면서 이 호스가 차체를 막 건드리는 거를 이제 잃어버리시는 거 하나. 그리고 동전 놓고 이제 빨리 끝내려고 막 이렇게 흔드시면서 쏘시는 거. 그 두 가지가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잘못된 방법인데, 일단은 지금 차체에다 뿌릴 건 아니고 휠에다가만 뿌릴 거니까 휠 전체적으로 천천히 충분하게 뿌려줘서 내가 물로 오염물을 씻어낸다라는 느낌으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호스가 안 닿게 하려면 한 손으로는 호스를 잡고 한 손으로 얘를 잡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힘이 붙이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 호스를 잡은 손을 같이 노즐을 이렇게 잡고 이렇게 하시면 한층 더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온 버튼을 누르면 고압수가 나오기 시작하고요. 자, 자, 휠 하우스까지도 뿌려주셔야 돼요. 자, 요렇게 타이어, 휠 하우스까지 한번 고압수를 쫙 뿌려준다는 느낌으로 뿌려주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온 버튼 눌러드릴게요. 자, 천천히. 네, 이제 반대편으로 네, 쭉 가세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휠을 닦아 볼 텐데요. 타이어를 닦을 때는 보통 이제 다목적 세정제를 써요. APC라고 불리는. 그래서 뭐 시중에 있는 어떤 제품을 쓰셔도 괜찮아요. APC는 그러니까 마트나 이런 데서 파는 건 너무 약하고요. 세차용품으로 사용되는 다목적 세정제면 뭘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타이어에 먼저 이 다목적 세정제를 뿌려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 뿌려주시고, 타이어는
타이어는 이 브러쉬를 이용해서 닦아줄 텐데, 브러쉬가 약간은 뻣뻣함이 좀 있는 브러쉬가 좋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사이드월이 되게 얕잖아요. 이런 애들 이렇게 휠 사이즈가 커서 이렇게 그러니까 브러쉬의 크기가 좀 작은 애들을 쓰셔야 너무 커서 얘가 막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그래서 좀 박박 문지른다라는 생각으로 하시면, 지금 이렇게 갈색물이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이게 지금 오염물들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흔히 이제 갈변이라고도 하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이렇게 타이어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는 이 안쪽에서부터 닦아서 밖으로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쪽에는 아까 림이라고 했던데, 그 림을 먼저 닦아줄 건데, 림을 닦을 때는 이렇게 기다란 브러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스포크 사이를 안에다가 넣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는 거죠. 이런 식으로. 캘리퍼 뒤쪽까지도 다 들어가죠. 이런 식으로. 벽면으로 닿는 건가요? 그렇죠. 요 면을 닦아주는 거죠. 이쪽 면을.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앞면 부분은 따로. 그래서 제가 이 안쪽, 여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 안쪽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나오면서 닦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뭐 사람의 약간 성향이니까요. 어떤 분들은 여기 바깥부터 시작해서 닦으시는 분들도 있어요. 브러쉬를 빼실 때 좀 조심스럽게 빼셔야지 저한테 이제 꾸정물이 안 튑니다. 네. 지금 휠이 검정색 휠이라 사실은 관리를 잘 안 하시면 되게 흉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검정색 휠이니까 신경을 많이 쓰셔가지고 관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전에 휠하우스가 굉장히 더러웠었거든요. 요 브러쉬가 휠하우스를 닦을 때도 좀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식으로 휠하우스를 이렇게 닦아주면 또 좋죠. 자, 그다음에 이렇게 생긴 이렇게 넓은 브러쉬를 이용해서 요 휠의 제일 넓은 면을 닦아줄 텐데, 주의해서 닦으셔야 되는 게 요 타이어랑 휠이 만나는 요 접합점이거든요. 여기를 제대로 안 닦으면 되게 보기에 안 좋아져요. 다른 데는 다 깨끗한데 여기가 더러워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테두리를 한번 돌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스포크에 생긴 모양대로 브러쉬가 되게 부드러워서 기스가 날 염려는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보면 이제 여기 러그너트라고 그러죠? 이 부분은 이렇게 생긴 이제 작은 브러쉬를 이용하면 좀 수월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밸브 쪽 또 이렇게 한번 닦아주시면 좋죠. 지금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깨끗한 상태라 뭐 제가 손대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캘리퍼도. 자, 이렇게 하면 이제 하나의 휠 하우스가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요런 똑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3개 휠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제가 의자도 드릴 테니까 한번 가보시죠. 자, 앉아 보시고요. 순서 당연히 기억 못 하실 테니까 먼저 이거 타이어 클리너를 타이어에다가 표면에다가 쑥 한번 뿌려 보세요. 예. 이런 식으로. 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타이어 브러쉬가 있었죠?
검정색 브러쉬입니다. 예, 그걸로 그렇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빨간색 브러쉬로 이제 안쪽에 스포크 사이를 쑥쑥 넣어주시면 되죠. 그렇지. 사이사이는 다 껴서 문지르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종류의 브러쉬를 사용하고 계시는데 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까지 많이 써야 되나 싶으세요? 아니면 역할이 다 있는 것 같으세요? 용도에 맞게 적합한 솔들이 따로 있으니까 네. 하나로 답답해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서 네. 솔을 선택할 수가 있으니까 훨씬 효율적인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돈은 많이 들겠죠, 근데? 브러쉬 많이 사셔야 되니까. 편한 게 제일이죠, 그래도. 아, 예. 편해요. 시원시원하고. 예, 검정색 휠이다 보니까 아마 관리를 잘 하시는 게 네. 좋을 거예요. 그리고 관리를 잘 하면 또 엄청 멋있을 거고. 휠이 엄청 이쁘네요. K5가. 이게 그 제일 높은 사양의 휠인가요? 이게? 휠 사이즈는 그렇고요. 아, 하이브리드가 아니고서는 보통 다 18인치까지 나오는데 이 네. 옵션을 넣어서 19인치. 아, 이게 19인치 휠이군요. 이쁘네. 차체도 검정인데 휠도 검정이셔가지고 와, 이거 관리하시는 게 이게 쉽지 않겠어요. 신경 쓰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4개 휠을 다 닦는데 한 몇 분 정도 소요된 것 같으세요? 5분 정도? 15분. 뭐 15분에서 20분 뭐 이렇게 걸리는데 제가 휠을 먼저 닦는 이유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휠을 다 닦는데 15분에서 20분이 걸리는데 어떤 분들은 차체에다가 물을 먼저 뿌리시고 그 이후에 휠을 닦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름철이나 이런 데는 내가 휠 닦는 그 시간 동안 여기 있는 물들이 다 말라버려요. 그러면 이제 워터 스팟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휠을 먼저 다 해놓고 그 다음에 차체를 닦는 거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뭐 사람마다 그거는 성향이 조금 다르기는 해요. 네? 다 된 것 같은데. 네, 요 휠 하우스만 한 번 더 닦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걸로. 아, 네. 저 뒷바퀴는 부직포여가지고 안 하셔도 되는데 여기는 그냥 플라스틱이어서 예, 한번 이렇게 아까 보니까 오염물이 꽤 많더라고요. 휠하우스에도. 오케이. 네, 좋습니다. 자, 이제 휠하고 휠하우스를 고압수를 한번 더 뿌려줄 텐데요. 요거 고압수 쏘는 거는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지금 힘드신 것 같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자, 이제 휠과 휠하우스는 클리닝이 끝났고요. 이제는 차체를 이제 본격적으로 세차를 해줄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버킷에다가 이제 물을 담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잘 사오셨는데, 지금 이 그립가드와 워시보드 이 두 개지를 샀는데, 이거를 왜 사셨는지 혹시 아시나요? 이게 무슨 역할을 하는지? 거품을 내고 세차를 하면서 오염물이 네. 떠오르지 않게 한다고 설명을 해주셨던 것 맞아요, 맞아요. 이거를 이 버킷 안으로 집어 넣을 겁니다. 그러면 이 버킷 안에다가 집어 넣으면 제가 차체를 닦고 더러워진 미트를 여기다가 이렇게 비비면 오염물들은 대부분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이 바닥으로 떨어지게 되고요. 그러면 이 미트는 계속해서 깨끗한 물에서 이제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디테일링의 가장 핵심적인 아이템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전에 그냥 폼 뿌려놓고 더러운 밑으로 계속 차체를 전체 다 닦는 그런 행위가 바로 스크래치를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 자주 밑을 헹구느냐, 많으면 많을수록, 자주 하면 자주 할수록 좋은데요. 너무 이거를 많이 헹궈서 미트질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버리면 미트질을 하고 한 바퀴 도는 시간 안에 또 말라버리기 시작하니까 그거는 그날 날씨에 따라서 조금 조절을 하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말로써 설명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여러 번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하니까 너무 느긋하게 했나 보다, 말랐네 라든가 이거보다 조금 여유가 있겠다 그러면 조금 더 여유 있게 미트질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그거는 본인의 스타일에 맞춰서 조금씩 맞춰가시면 돼요. 미트를 여러 개 쓸 수도 있나요? 네, 지금 보니까 미트가 2개 있으세요. 그래서 2개 중에 털이 좀 더 긴 미트가 아무래도 오염물에 좀 더 안전합니다. 왜냐면 털이 길면 길수록 이 사이사이에 오염물들을 더 많이 머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 털이 굉장히 짧은 이런 미트인데, 이런 미트는 촉감은 굉장히 부드러워요. 얘도 되게 안전한 미트이지만 오염이 많이 돼 있는 도장면에는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요 털이 긴 미트를 상부 미트로 쓰시고요. 요 미트를 차량 하부로 쓰시는 거고, 그렇게 한번 정하시면 나중에 다시 바꾸실 수는 없어요. 이렇게 구분을 해서 쓰는 이유는 하부가 아무래도 제일 더럽잖아요. 아무리 이 미트를 자주 빠시고 관리를 하셔도 상부 미트만큼 깨끗하게 관리가 힘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깨끗한 상부는 깨끗한 미트로 계속 클리닝을 하시는 거고, 상대적으로 좀 더러운 하부는 이제 별도의 미트를 사용하셔서 좀 분리를 하시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오늘은 미트가 2개 있으시니까 얘를 상부 미트, 얘를 하부 미트로 써서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일 먼저 버킷에다가 물을 담으실 건데, 물을 어느 정도 넣어야 되는지는 사실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용량이 허용되는 한 가장 많이 넣는 게 좋다라고 봐요. 왜냐면 물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쓸 수 있는 물의 양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오염도도 더 낮아지거든요.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물의 양은 최대한 많이, 지금 뭐 20리터짜리 큰 버킷을 사셨으니까 거의 가득 넣으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은 버킷에 한 70에서 80% 정도의 물만 받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한 70% 정도의 물이 찼고요. 이 상태에서 샴푸를 짜줄 거예요. 근데 이제 당연히 희석비에 맞게끔 짜주는 게 좋습니다. 여기 설명서를 보시면 여기 보면 1에서 2온스를 넣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뭐 제조사마다 완벽하게 희석비가 뭐 1대 500이다 뭐 이렇게 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브랜드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러프하게 뭐 1에서 2온스 정도 넣어, 이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써져 있는 브랜드도 있어요. 사실 그 희석비가 그렇게 아주 크리티컬하게 중요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1온스가 한 30ml가 조금 안 돼요. 그러니까 30에서 60ml 정도를 넣어라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이게 하나가 한 500ml 정도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50ml를 한 번에 매번 쓴다라고 했을 때 30에서 60인데 한 50ml 쓴다면 한 10번 쓰면 이제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얘를 러프하게 한 10등분해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10등보다 조금 적게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계량을 하셔도 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희석비가 그렇게 너무 연연하지 않으셔도 되기 때문에 넉넉하게 그냥 크게 쭉 한번 이렇게
한번 여기서 쭉 하면은 좀 넉넉하게 들어가요. 그러면 거품도 좀 많이 나고, 저는 이거 거품 많이 나는 걸 좀 좋아하는 스타일이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짜준 다음에, 아까 전에 손으로 휘휘 저었는데 지금 이제 고압수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줄 거예요. 고압수를 이용해서 거품을 내주면 한층 더 되게 고운 거품이 나거든요. 자, 그래서 이 버킷을 들고, 자, 고압수가 있는 쪽으로 가겠습니다. 자, 버킷에다가 샴푸를 넣어줬고, 자, 거품을 내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물을 쏘기 시작하는 거를 노즐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돼요. 물을 킨 상태에서 여기다 넣으려 그러면 다쳐요. 그러니까 일단은 노즐을 물 안으로 넣고, 그 다음에 온 버튼을 누르면 자, 거품이 잘 났죠? 아주. 이거를 그냥 낙수물로, 그냥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로 하면은 거품은 이만큼 나오는데 오히려 잘 섞이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이 상부 미트를 먼저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두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샴푸물을 이렇게 충분히 머금을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 놓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차체에다가 고압수를 뿌리시면 돼요. 고압수를 먼저 뿌려놓고 이 작업을 하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죠? 마른다라는 거. 이게 마르는 거를 굉장히 경계하셔야 돼요. 이게 워터 스팟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전체적으로 고압수를 뿌려줄 텐데요. 차체에 고압수를 뿌릴 때는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아래. 내가 먼저 뿌리는 것도 제일 위에서부터 아래로 뿌린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각도 역시, 뿌리는 각도 역시 위에서 아래로 뿌려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를 루프를 뿌리실 때 이렇게 위로 이렇게 뿌리시는 분들도 또 계세요. 그렇게 하면 민폐입니다. 옆에 있는 베이에다가 물 다 뿌리고 난리가 나고요. 얘를 위에서 아래로. 그러니까 루프를 뿌리실 때는 이렇게 까치발이 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위에서 아래로. 항상 위에서 아래로 내가 빗자루로 이렇게 쓸어낸다라는 느낌으로 천천히 막 왔다 갔다 하실 필요 없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잠깐 보이면, 자, 버튼 누르고, 자, 위에서 아래로 쏘겠습니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천천히. 자, 이렇게 루프가 끝났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조금 아래로 앞유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어져서 본넷까지. 자, 항상 위에서 아래로 쏘죠. 항상 위에서 아래로. 얘를 이렇게 위로 쏘면 여기 있던 오염물들이 다시 위로 올라가요. 그러면 다시 또 쏴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항상 위에서 아래로. 자, 일단은 고압수를 다 뿌려줬으니까요.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이제 스노우폼입니다. 스노우폼은 뭐 들어보셨죠? 네. 하얗게 되는 거. 아마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거 스노우폼 뿌리는 걸 텐데, 스노우폼 뿌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한 번도 없으시죠? 오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스노우폼을 체결하려면 이거를 빼야 돼요. 이 노즐을. 이거를 커플러라고 하는데 얘를 뒤로 당겨서 빼는 애가 있고 앞으로 밀어서 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뒤로 당겨야 됩니다. 이 뒤로 당긴 상태에서 얘를 바깥으로 밀면 이렇게 빠져요. 얘가 얘랑 이렇게 보면 모양이 똑같이 생겼죠? 이렇게. 그래서 똑같이 얘가 여기로 딱 이렇게 체결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고압수를 쏠 때처럼 방아쇠를 꼭 누르고 계셔야 되고요. 한쪽 손 요거, 한쪽 손 폼. 이게 좀 무거워요. 많이 넣어가지고. 되게 천천히 얘는 꼭 위에서 아래로 안 쏘셔도 돼요. 그러니까 도장면 전체를 내가 천천히 느긋하게 돌면서 전체를 다 거품으로 만든다라는 느낌으로 해보시면 돼요. 그냥 색칠하듯이. 이거는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한 손을 드시고 이렇게 무게가 좀 있죠. 제가 준비되시면 눌러드릴게요. 네. 오른손은 여기 잡으시고요. 왼손에 노즐과 얘를 같이 이렇게 잡으세요. 네. 이렇게. 자,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얼마나요? 한 50cm 정도 떨어져 계시면 충분하게 분사각이 나올 거예요. 자, 해볼게요. 자, 천천히 쭉 내가 하얗게 다 색칠한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보세요. 잘하셨습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고루 잘 뿌려진 것 같네요. 이렇게 스노우폼을 뿌려 놓으면 아무래도 이제 오염물이 불릴 수 있겠죠. 아까 고압수로 한번 쌌지만 스노우폼을 한번 더 뿌려줌으로써 이게 거품이 계속 도장면에 붙어 있으니까 오염물들을 이렇게 불릴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미트질을 할 때 조금이라도 깨끗한 상태에서 미트질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거기에 겁니다. 대한 그 프리워시를 하는 이 폼에 대한 사용력은 어느 정도예요? 사실은 뭐 어떤 스노우폼을 쓰느냐에 따라 또 다를 수 있고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큰 효과는 없다라고 봐요. 예를 들면 벌레가 붙어 있는 정도의 세정 효과. 뭐 그 정도는 세정까지는 아니고요. 벌레가 붙어 있으면 말라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걔를 다시 떼어내려면 조금 이제 수분이 들어가서 적셔줘줘야 마치 왜 밥풀이 붙어 있어서 말라 있으면 잘 안 떼어지고 젖어 있으면 좀 잘 떼어지듯이 그 정도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지만 뭔가 얘가 세정작용을 해서 오염물을 벗겨내는 거는 저는 조금 회의적이에요. 그쪽은. 그런 쪽으로는 별로 효과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레를 주행 중에 붙는 벌레들을 세정하는 제품들이 있잖아요. 버그 리무버라고 있죠. 그런 그러니까 그 특성화된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는 그거가 안 된다는. 그렇죠. 아무래도 그런 전문적인 버그 리무버가 걔네들은 벌써 성분 자체가 그런 그 사체들에 있는 그 단백질이나 이런 것들을 분해할 수 있는 그 세정 역할을 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사실 얘는 그냥 샴푸예요. 우리가 이 버킷 안에 푸는 그 샴푸를 넣어놓는 거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강한 세정력이 있고 그런 건 아니에요. 굉장히 순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전체에다가 다 뿌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프리워시를 하고 나서 한번 세척을 할 거 아니에요? 네네네. 또 본세차를 할 때 쓰는 약재하고 똑같은 샴푸 제품. 예. 폼 샴푸 지금 이 안에 폼레스 안에 들어가 있던 것도 결국엔 샴푸예요. 폼 샴푸하고 같은. 예. 저 같은 경우에는 버킷에다가 쓰는 샴푸를 동일하게 넣고 쓰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폼을 뿌려놓은 상태에서 미트질을 해요. 그러면 이제 거품이 묻은 게 이쪽으로 또 다시 들어갈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 다른 샴푸를 쓰면 두 개가 섞여 버리니까 저는 그게 싫어서 아예 그냥 폼 샴푸랑 버킷 샴푸를 똑같은 애로 다 씁니다. 그래서 이제 한 5분 정도 대기를 하신 다음에 고압수로 한번 쭉 린스를 하실 거고요. 그 이후에 이제 미트질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워시라는 이
제품하고 얘가 같은 성분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같은 샴푸예요. 농도가 다른 거예요? 농도를 다르게 해서 그렇죠. 얘가 점도가 더 있어 보이거든요. 네네네. 지금 단적으로, 단적으로 봤을 때 지금 버킷 얘는 지금 한 20리터에 뭐 한 50ml를 넣었다면 그러면은 20리터면 2000이잖아요. 근데 50ml를 넣었으니까 그러면은 계산을 하면 희석비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지? 400대? 네, 400대 1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단적으로 얘 같은 경우에는 한 10대 1에서 1대 10에서 1대 7 정도로. 그러니까 굉장히 농도가 짙은 거죠. 고농도라니. 예. 대신에 이 폼렌스는 작동 원리가 뭐냐면 고압수가 나가면서 이 앞 차이 때문에 얘가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서 나가는, 결국에는 이 안에서는 사실 고압수랑 섞여서 한 번 더 섞여서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희석비가 정확하게 얼마나 되는지는 알 수 없지만 1대 뭐 7, 1대 10 이 희석비가 온전히 다 나가는 게 아니라 고압수와 섞여서 나간다. 그 안에서도 희석이 되니까. 네네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킷 샴푸에 있는 그 희석비보다는 훨씬 더 진한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희석비가 진해진다고 해서 세정력이 더 강해지고 이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뭐 제가 그래서 이 버킷 샴푸 할 때도 희석비가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가, 제조사에서부터 벌써 그게 그렇게 되게 중요하다면 되게 명시를 잘 해놨을 텐데, 뭐 1에서 2온스 넣어 얼마짜리 버킷인지도 뭐 명시가 안 돼 있고 그렇게 굉장히 러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세정력하고는 관련이 없다라는 게 좀 정설이고요. 대신에 이제 거품의 질이 좀 달라지니까 나는 쫀득쫀득한 거품이 좋다라고 하면 조금 많이 넣는 경향이 있고, 나는 거품이 너무 많은 게 싫다라고 하시면 조금 적게 넣는 사람이 있는 거죠. 점도에 따라서 마르는 속도라든지 차량에 머물러서 흘러내리는 속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차이가 있죠. 아무래도 걸쭉할수록 늦게 내려올 테고 더 더디게 마르겠죠. 아무래도 거품이 빨리 떨어지고 나버리면 도장면에 남아있는 게 없다 보니까 빨리 마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죠.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조금 짙은 쫀쫀한 거품을 좋아합니다. 이렇게 비주얼적으로도 보기 좋고, 아까 그렇게 좀 덜 마른다는 그런 이점이 있는 거죠. 어느 정도 시간을 또 벌어줄 수 있는. 그렇죠. 이게 항상 이런 게러지에서 세차를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세차장에서 세차를 한다라면 여름철에는 금방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유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뿌려놓고 5분 있다가 린스를 한다고 말씀은 드렸지만 그날 환경에 따라서 달리 해야 된다라는 거를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정도면 린스를 해줘도 될 것 같고요. 제가 아까 고압수 쓰는 법 한번 보여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차주님께서 차 전체의 거품을 뭐 완벽하게 닦아내실 필요 없어요. 왜냐면 어차피 미트질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거품을 한번 이렇게 쭉 걷어낸다는 느낌으로 고압수를 한번 휙 돌면서 한번 쏴주세요. 네, ON 누르시고 자, 차량 전체에 우리가 고압수를 다 쏴줬어요. 이제 프리워시 과정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본세차, 미트를 가지고 도장면을 닦는 이제 본세차만 남았고요. 지금 저희가 이미 다 준비를 다 해놨잖아요. 미트질을 하실 때도 고압수를 쏠 때랑 다를 게 없어요. 똑같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하시되, 자, 미트질을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루프부터 미트질을 할 텐데, 자, 움직이실 때는 직선으로 움직이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렇게 동글동글 이렇게 힘주는 게 아니라 직선으로, 그리고 내 손의 무게만 얻는다. 이거를 꽉 눌러가지고 닦으시는 게 아니라 내 손을 위에다 올려놓고 이 무게로 왔다 갔다 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직선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직선으로. 자, 이렇게 하고 나서는 한 면을 이렇게 썼으면요, 밑을 뒤집어서 앞유리까지 이렇게. 앞유리를 닦을 때도 직선으로 닦고 있죠. 이게 앞유리 닦을 때 와이퍼를 살짝 들어서 요 밑에까지도 이렇게 닦아주시면 되고. 자, 그러면 밑에 지금 양면을 다 썼죠. 그 다음에는 여기로 바로 가느냐? 아니고요. 여기에 가서 그립가드에다가 문대시는데, 어떻게 문대느냐? 빨래하듯이 빡빡 문대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밑에 붙어있는 오염물을 떨어져 나가게 한다라는 이미지로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깨끗한 미트가 됐으니까 이제 다시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을 줘서 닦으실 이유가 없어요. 근데 미트질로 했는데 안 나가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미트질을 했는데도 안 나가는 오염물들은 별도의 약재를 써서 세차를 하고 나서 지우셔야 돼요. 미트질로 모든 오염물을 다 지우려고 하다 보면 막 이렇게 막 긁고 막 이래요. 그러면 상처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일반 미트질로 안 나가는 오염물들은 페인트 클렌저라든가 이런 것들로 별도로 세정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를 한번 썼고, 지금 뒤집어서 나머지 반을 또 닦아주겠습니다. 이렇게. 미트질을 되게 천천히 하고 있죠? 왜냐면 사실 미트질을 천천히 할 필요까지는 없는데요, 빨리 하려다 보면 자연스럽게 힘이 들어가요. 그러면 힘을 주면 곧 스크래치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루프의 반, 앞유리의 반, 본넷까지 했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돌아가면서 자, 여기 수직면을 닦을 때도 이렇게 미트를 떨어뜨리지 않게 잘 하셔야 돼요. 지금 저는 이제 미트에다가 손을 안 넣고 쓰는데, 불안하시면, 떨어뜨릴까봐 불안하시면 이 안에다가 넣고 쓰셔도 돼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하면 안 좋은 게, 이게 뒤집기가 조금 불편해요. 뒤집고 쓰기가. 근데 안에 손을 넣고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 수직면을, 이렇게 수직된 면을 닦을 때는 뭘 주의하셔야 되냐면, 이 문을 놓고 봤을 때 어디가 제일 더러울까요? 밑에 하부가 더. 여기가 제일 더럽겠죠? 그래서 미트질을 위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한 요 정도까지만 내려가시는 거죠. 요 밑에는 아까 얘기했던 하부 밑으로만 닦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닦으실 때는, 자, 샴푸물을 충분히 머금은 상태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자, 위에서부터. 문을 닦을 때도 위에서부터 유리랑 사이드 미러, 유리까지, 요 아래까지. 지금 이면을 계속 썼잖아요. 아래쪽은 뒤집어서. 양면을 항상 다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양옆으로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내려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미트질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염물이 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여기 캐릭터 라인까지만 딱 미트질을 하고 끝나는 거죠. 자, 요런 방식으로, 자, 이쪽 문을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한번 돌으시면서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그립가드에다가 문지르시고, 자, 예. 안 팔리고 있는 이유가 있다고. 더우시죠? 아니. 여기 젖어서. 예. 세차하다 보면 더워요. 뒤집는 거 까먹으신 것 같아. 밑을. 여기까지 하고. 예, 그러셔도 돼요. 네. 그건 기준은 다 사람마다 다른 거니까. 너무 힘이 들어가지 않게끔 주의하시면서, 네, 오케이. 자, 양면을 다 쓰셨죠? 이 버킷을 옮기시면서 다니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실 거예요. 예, 그렇게.
K5가 이 부분이 하이그로시인 것 같더라고요. 네. 네, 하이그로시가 스크래치에 굉장히 취약하니까요. 네,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도장면보다 더 거기랑 스크래치가 더 잘 나요. 그렇죠. 어디까지 내가 미트질 했는지 잘 기억하셔야 돼요. 잘 기억이 안 나실 때는 했던 데 또 한다는 생각으로 하시면 됩니다. 네, 주목되게 해도 전혀 문제가 없어요. 커트. 자, 미트질 끝났고요. 이제 마지막 고압수 남았습니다. 이제 마지막 고압수 한번 뿌려준 다음에는 물기만 없애주는 드라잉만 지금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지금 미트질하느라고 힘드셨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자고요. 그래서 제가 린스는 제가 고압수는 해드릴 테니까 고압수 쏘는 거 어떻게 쏘는지 한번 보세요. 자, 고압수까지 끝났습니다. 이제 드라잉만 남았어요. 드라잉을 할 때는 두 가지를 사용하죠. 타올을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압축 공기를 이용을 하기도 합니다. 압축 공기는 이제 틈새에 있는 물을 불어내는 역할을 하고요. 주로 이제 물기를 흡수하는 건 타올이 하는 거죠. 순서는 조금 다를 수 있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실내 증발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환경에서는 에어로 먼저 틈새를 불어주고 그 다음에 타올로 마무리하는 방법을 주로 쓰고요. 만약에 야외에 이렇게 뻥 뚫려 있는데 여름철이다 그러면 일단 타올로 큰 판을 먼저 물기를 다 닦아주시고 그 다음에 에어로 부신 다음에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퍼져나온 물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타올로 마무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이제 에어건을 씁니다. 이게 누르면 에어가 나가는 거고요. 이걸로 이 에어로 물기를 다 날리겠다고 한참 쏘고 있으면 이것도 또 워터스팟의 주범이 돼요. 그래서 에어로 쏘실 때는 요령이 뭐냐면 이렇게 틈새 있잖아요. 이 틈새 쪽을 내가 불어준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타올이 닿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불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줄이 조금 여유 있게 하신 다음에 에어를 부실 때도 사실은 위에서부터 아래로 부는 게 맞아요. 루프부터. 왜냐면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니까. 그래서 그리고 자, 에어를 이렇게 틈새 자, 이런 식으로
틈새를 쭉 한번 불어주신다는 생각으로 한번 해보세요. 자, 차 전체를 에어로 불어줬고요. 이제는 드라잉 타올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드라잉을 할 겁니다. 지금 보시면 양면 드라잉 타올에 큰 사이즈로 사셨어요. 이 정도면 하나로 차 다 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드라잉 하실 때도 역시나 도장면에 데미지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이렇게 가볍게 얹어 놓으시고요. 넓은 면으로 미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를 주먹으로 잡고 이렇게 미는 게 아니라 내가 팔 전체로 이렇게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지금 도장면에 왁스기가 전혀 없으니까 물기가 한 번에 싹 다 안 닦여요. 근데 이거 왁스를 많이 계속 관리를 하시면 드라잉이 점점 쉬워지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려놓고 이 상태에서 부드럽게 천천히, 그러니까 빠르게 하려고 그러면 힘이 나도 모르게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지금은 조금 물기가 남아있는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런 것들은 마르거든요. 그래서 루프도 똑같이 한 상태에서 뒷유리까지 한 번에 이렇게 닦으시고, 자, 반대편에서 드라잉을 하실 때 타올의 여러 면을 다 활용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샴푸를 끝났으니까 이물질이 있어서 뭐 어느 면을 사용하거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네, 그런 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오염물은 지금 이론적으로는 다 떨어진 상태라고 그렇죠. 봐야 하기 때문에 오염물이 붙기 때문에 면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렇죠. 물기를 다 고루고루 흡수를 해야 되니까요. 자,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 면을 닦으실 때는 아까처럼 이렇게 하면 이 밑에가 땅에 닿을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한쪽은 이렇게 손을 잡고요. 내 손바닥을 타월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느낌으로 이런 상태로 넓은 면으로 이렇게 내가 만져가면서 부드럽게 닦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손가락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넓은 면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쪽을 잡아야 타올이 땅에 떨어지지 않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가면 더 땅에 안 떨어지게 신경을 좀 쓰셔야 돼요. 이게 물기가 잘 안 닦인다 싶으면 이렇게 면을 또 바꾸셔야 돼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유리도, 아이고. 유리에 유막이 꽤 있는 것 같아요. 유리에 유막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신차 상태에서 유막이 있다는 기준은 어떤? 왜냐면 이렇게 물기가 있는 타올로 이렇게 닦았을 때 이렇게 지금 잔상이 이렇게 뿌옇게 보이잖아요. 네. 이런 게 이제 지금 보면 와이퍼가 닿는 부분하고 안 닿는 부분이 경계가 보이시나요? 이렇게 선이 이렇게 보이시나요? 이렇게 네. 보이죠? 있어요. 이렇게 표시가 나면 이제 유막이 있다라고. 왜 생기는 거예요? 뭐 신차인데. 유막 같은 경우에는 이게 신차긴 하지만 그 탁송하는 과정에서도 도로를 타고요. 원래 보통은 앞차에서 내뿜는 배기가스에서 기름이 와서 여기에 붙어요. 그러니까
그 유막을 제거를 해주면 좀 더 시야가 깨끗해지고요. 항시 생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를 생기는 거를 조금 지연시키려면 유리에다가 발수 코팅이란 걸 합니다. 유리에 생기는 기름때인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래서 그 유막이란 U자가 기름 U자예요. 예. 그래서 그럼 유막이 유리에만 생기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원래는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도장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왁스를 바르고 이렇게 관리를 하는 반면 유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왁스를 바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발수 코팅이라는 이런 코팅을 해놓지 않으면 조금 그런 거에 취약할 수 있는 거죠. 아마 뭐 유막 제거나 발수 코팅에 관해서는 뭐 제 채널에도 영상이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드라잉 하는 방식으로 나머지 한번 드라잉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해보시죠. 자, 이제 세차가 끝이 났습니다. 뭐 아쉬운 점이 있으셨을 수도 있고 이거보다 좀 더 하고 싶은데 라는 마음이 드셨을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으면 이거는 처음부터 너무 많은 거를 하려고 하시면 지쳐요, 사람이. 나 이제 새 차 샀어. 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해줄 거야. 막 뭐도 하고 이러면 사람이 지치거든요. 그러니까 차근차근히 제대로 알고 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오늘 배우신 게 되게 당연한 거지만 제일 중요하다고 제가 생각하는 거거든요. 제 채널에서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게 안 되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내가 100만 원짜리 왁스를 쓰든 1000만 원짜리 유리막 코팅을 하든 내가 세차를 매번 할 때마다 스크래치를 내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안전하게 올바른 방법으로 세차하는 방법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절대로 소홀히 하셔도 안 되고 앞으로 내 차를 이쁘게 가꾼다라는 마음이 있으시다면 항상 오늘 배웠던 거를 염두하시면서 이게 익숙해지면 여기서 조금 더, 거기에 익숙해지면 여기서 조금씩 더 그렇게 배워 나가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느끼신 점이 있다면 뭐 간략하게 얘기해 주시면 어떤 거가 뭐 좋았다, 어떤 게 좀 아쉬웠다 얘기하실 만한 게 있을까요? 제가 용품을 사용하는 방법이라든지 그 용품의 성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되게 목말랐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제품이 좋은 거냐, 뭘 선택해야 되느냐, 타월이라든지 소리라든지 제품 폼에 대한 제품이라든지 네. 샴푸의 제품 성분이라든지 네네. 아까 말씀 나눴던 농도, 네, 희석비, 네. 희석 비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제가 혼자 영상을 보거나 이런 것들로는 충분히 학습되기가 쉽지 않아서 직접 뵙고 직접 설명을 한 번 더 들으니까 네. 크게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요. 이해가 많이 됐고요. 지금 말씀하신 이제 뭐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가에 대한 고민은 저도 하고 있고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영상으로 소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타올은 이렇게 사시면 좋고 이런 용도로 쓰시는 게 좋다. 그런 방식으로 저는 직접적으로 제품명을 언급하는 걸 조금 피해 왔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답답해 하시는 분들도 덜어 계셔서 이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제품도 좀 추천도 해드리고 그런 걸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렇게 영상을 또 한번 많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이었는데 고생 많으셨고요. 뭐 근처에 사시니까 또 오며 가며 또 볼 수도 있겠죠. 그러면 또 언제든지 또 반갑게 인사하는 그런 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이 동네에 사시는 구독자분의 차를 세차하는 방법을 제가 직접 같이 세차를 해보면서 알려드렸습니다. 아마 첫 차를 뽑고 세차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들 비슷한 입장이실 테니까 오늘 영상이 아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도 좀 이렇게 저를 봐주시는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하고 함께하는 컨텐츠를 조금 더 만들어 볼까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좀 제가 좋은 또 기회가 된다면 또 이렇게
구독자분을 초청을 해서 같이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